디지털 올리회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싱크로너스 서킷에서 지금 플립플랍하고 그리고 몇 가지 그 밀리머신하고 무어머신에 대한 그 HDL 코드 그리고 동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같이 한번 모델심을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 지금 뭐 미리 하긴 했는데, 지금 또 이 모델심 사용을 많이 이제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그냥 처음부터 모델심에 대해서 프로젝트 만들고 이제 코드 짜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까지 해서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할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야 돼서 그냥 여기다가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경로 눌렀을 때 한글이나 혹은 공란이나 뭐 특수기호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 폴더도 없어야 되고요. 순수하게 영어로만 되어 있는 폴더를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 먼저 이렇게 new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죠. 요거는 시뮬레이션 중이었으니까 시뮬레이션을 좀 닫을게요. 시뮬레이트 엔드 시뮬레이션 해서 기존의 시뮬레이션을 닫고, new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브라우즈 해서 방금 봤던 방금에 만들었던 그 폴더가 워크의 테스트, 그리고 확인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뭐 테스트 이름은 뭐 그냥 우리가 이게 5장이니까 섹션 5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create new 파일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 지금 안 만들고 이따가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하나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그냥 test.v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이름을 뭐 좀 그럴듯하게 만들면 좋을 텐데, 그냥 시간상 빨리빨리 하려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코드들은 좀 닫고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짤 건데 베릴로그 HDL 코드를, 요거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에디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드를 짜도 되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에디터가 정말 후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거를 요런 그 전문 에디터 프로그램, 이제 저는 이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요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애용을 하는데요. 서브라임 텍스트 이거 되게 좋습니다. 이걸로 작업하면 아주 좋아요. 예, 검색을 해보면 서브라임 텍스트가 있는데요. 이게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물론 돈을 내면 등록된 버전을 쓸 수 있지만 필요 없어요. 그냥 정품을 쓰면 됩니다. 들어가서 안 들어가지네. 단 다운로드. 이게 왜 안 들어가지지? 이게 다른 데에서 있으면은 받아와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상하게 막혀 있네. 여기 지금 좀 이상한데요.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텍스트 에디터라서 좋아요, 굉장히. 그래서 여기에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요게 내가 작업하는 폴더를, 테스트라는 폴더를 요게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있는데, 요 지금 내가 테스트라는 폴더를 쓰는데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을 딱 하면은 이제
이 안에 있는 그 파일들을 볼 수 있어요. test.v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a b c d 해서 저장을 하면 모델심에서도 똑같이 예, 리로드 하면은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코드를 짜야 되는데 그 코드 짜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존에 짜놨던 것을 좀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기존에 이게 해놓은 건데요. 일단은 플립플랍에 대한 코드를 보면 여기 지금 우리 그 책에 있는 그대로 짜놓은 건데요. 요거 있고 요게 이제 플립플랍에 대한 코드입니다. 네, 이렇게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책에 있는 것이 PPT에 있는 게 약간 오타가 있어가지고 지금 새로 내가 강의할 때는 오타가 다 수정된 그 버전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강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코드를 보면 되고 여기 이제 오타가 있었던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입출력이 이 인스턴스 호출할 때 그 디플립플랍을 이렇게 인스턴스를 호출하는데 여기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건데 다 그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한 버전이고요. 여기 글씨가 좀 작죠. 그래서 이 서브라임으로 보면 글씨가 좀 크게 볼 수 있어가지고 요거를 내가 한 건데 지금 보면 이제 여기 큰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그 여기 하이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서브라임 텍스트는 그 베릴로그 HDL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세요. 서브라임, 베릴로그 HDL, 하이라이트 이렇게 쳐보면 방법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뭐 패키지 컨트롤 해가지고 인스톨 뭐 그냥 딱 하면 한 줄만 치면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구글링을 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지금 코드를 짰고 코드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 중복해서 설명을 안 하고 컴파일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컴파일에 컴파일 올 이렇게 해서 이제 컴파일 합니다. 이제 컴파일이 성공했으면 이렇게 석세스풀이 나올 거고요. 요게 아니면 vlog 해서 .v 해서 이런 식으로 컴파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죠.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번 했으면은 %v %가 아니고 느낌표 v 이 느낌표 v는 이게 이제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이전에 했던 명령 중에 v로 시작하는 명령 가장 그 최근에 했던 명령 중에서 v로 시작하는 명령을 반복하라라는 건데 지금 내가 vlog 요게 이제 베릴로그 HDL을 컴파일 하겠다는 명령어인데요. 모든 베릴로그를 다 컴파일 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컴파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vlog라는 명령을 했으니까 느낌표 vlog 하면 v 하면 그 명령이 그대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그대로 실행되는 거 볼 수 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했고 이제 컴파일 했으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시뮬레이션을 위한 테스트 벤치도 가지고 옵니다. 자, 테스트 벤치를 다른 파일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new add to project에서 new 파일 요게 테스트 tv tv.v라고 테스트 벤치다 라고 했고요. 뭐 여러분들 뭐 기호에 따라서 파일 이름을 정하면 됩니다. 파일 이름이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듈의 이름들이 중요한 거지 파일 이름 별로 안 중요해요. 요 모듈의 이름 요걸 찾아다니면서 서로가 서로 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요거를 또 열어가지고 미리 짜놓은 코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짰어요. 미리 요거를 불러와서 여기다가 집어 넣겠습니다.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자, 지금 보면 내가 3개의 플립플랍을 설계를 했죠. T, JK, D 플립플랍. 그리고 JK하고 D 플립플랍은 D 플립플랍을 지금 이렇게 인스턴시에이션을 해서 동작을 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 벤치 짰고요. 입출력 연결하기 위해서 T로 들어가는 입력을 위한 거, JK를 위한 거, D 플립플랍을 위한 거 이렇게 있고요. 리셋 클락은 공통으로 들어갈 거고, 출력은 렉으로 선언해야 되는데 T, J, K, D가 아니고 거꾸로 했습니다. 여기 입력을 T, J, K, D가 되어 있고, 출력은 와이어죠. 예, 입력은 그 고정이 되어 있지만 출력은 변하기 때문에 와이어로 해서 여기 T 플립플랍, JK 플랍, D 플립플랍을 위한 요 출력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T 플립플랍, JK, D 플립플랍 요걸 불러오는데 요 뒤에는 그냥 이름 붙이는 거고요. 헷갈리지 말라고. 예, 이름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근데 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같은 T 플립플랍이 여러 개 사용되면 헷갈리니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글씨가 작으니까 우리가 다시 요걸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뭐 워크를 보겠습니다. 워크에서 TV. 저장을 안 했구나. 자, 저장을 하면 이제 여기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어차피 플립플랍 입력이 뭐 비슷비슷하니까 지금 한 번에 불러와 가지고 지금 한 번에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니셜 문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는 리셋 주고 클락만 초기화 시켰고요. always 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클락을 계속 5라는 그 시간 단위로 해서 이렇게 0101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락의 주기는 이제 10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T 플립플랍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테스트를 했고, 요 이니셜 문이 T 플립플랍 위한 거, JK를 위한 거, 그리고 D 플립플랍을 위한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T는 그냥 간단하게 0, 1 요거 하나만 해봤고요. JK 같은 경우는 뭐 20번 반복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JK에 이렇게 값을 바꿔가면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D 플립플랍은 그냥 뭐 요런 뭐 만들어 넣었고요. 시간을 조금 뭐 이렇게 다르게 뒀습니다. 요거는 D 플립플랍은. 그래서 자, 이렇게 코드를 다 짜고 나면 우리가 이제 컴파일을 또 해야 되겠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컴파일 올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브이로그에 이렇게 해도 되고, V 그다음에 느낌표 V 하면 역시 여기 보면 다 컴파일 됐죠. 이렇게 요 T 플립플랍, JK 플립플랍, D 플립플랍 요 모듈 각각 컴파일 됐고, 그리고 테스트 벤치도 이렇게 컴파일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에러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컴파일 올 하면 에러가 생기는데, 에러가 어떤 에러인지 메시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 컴파일에서 이제 리포트를 봅니다. 컴파일 리포트. 아니면 얘를 컴파일 셀렉티드, 컴파일 리포트. 그래서 리포트 해서 보면 21 라인에 요 파일의 21라인에 end 근처에 신텍스 에러, 뭔가 문법이 잘못되어 있다. unexpected end다. expecting 이거 세미콜론.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21줄 근처에서 그 end 근처, end라는 요 글자 근처에서 에러가 났다. 그 신텍스 에러다. 무슨 신텍스 에러는 이제 문법 에러라는 뜻입니다. 문법이 뭔가 이상하다. unexpected end. end가 나오면 안 되는데 end가 나오더라. 이 세미콜론이 기대돼 expecting 나와야 되는데 왜 세미콜론이 안 나왔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 21줄에 가서 이제 보면 end 근처가 왜 end가 나왔냐는 거죠. 세미콜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end 앞에 세미콜론이 이렇게 빠진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컴파일하면 에러가 없이 이제 컴파일이 됩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우리는 여기다 써야죠. 여기다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에러 메시지를 읽어보면 대충 에러 메시지가 간단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 무슨 에러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다 했으면 이제 우리 그 시뮬레이션을 해야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러 갑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스타트 시뮬레이션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시뮬레이션 하고 싶은 애를
그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시뮬레이트 해도 이제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설계했던 이제 그 각 여기 지금 요 테스트 벤치가 탑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내가 인스턴시에이션을 했던 불러왔던 그 모듈들이 각각 다 이렇게 아래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D 플립플랍, JK 플립플랍, 그리고 요게 이제 D 플립플랍 해서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웨이브 창에다가 이 내가 보고 싶은 모든 이 소스들을 불러옵니다. 요거를 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리셋 같은 경우는 제일 위로, 클락 그 다음에 이제 입력들하고 출력이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T, J, K, D 이런 순서였으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좀 보기 좋게 add 디바이더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요. input 이게 이제 input이다. 그리고 또 add 디바이더 해서 여기가 output이다. 뭐 요런 거 그냥 좀 넣어가지고 예쁘게 좀 구별하기 쉽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run 100 run 100 run 100 run 100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동작을 run 100 사실 계속 반복을 해놔가지고 뭐 똑같은 거 반복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 볼 때 보기 좋은 게 요게 좋아요. 요게 좋습니다. 요렇게 하면 확대, 축소, 확대, 축소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동작을 분석을 해야죠. 리셋이 들어갔을 때는 요 구간에서는 동작을 이제 안 해야 되고요. 출력이 안 나옵니다. 0으로. 그리고 이제 T 플립플랍은 1이 쭉 들어갔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뭐 하나요? 계속 반전시킵니다. 그래서 이 T 플립플랍의 출력이 보면 0, 1, 0, 1 계속 반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JK 플립플랍은 0, 0, 0, 1, 1, 0, 1, 1 값에 따라 가지고 이제 셋, 리셋, 보유 이 동작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D 플립플랍은 보면 요 입력하고 출력만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이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입력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비슷하게 출력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요거를 이걸로 바꿔가지고 바로 넘어갔네. 잠깐만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파형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그 해당되는 그 회로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플로우 창에는 지금 내가 이렇게 그 클릭한 요게 어떻게 되어 어디서부터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냐 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되어 있죠. 요게 이제 그 굉장히 모델심에서도 좋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떤 에러가 나거나 어떤 값이 이상할 때 이렇게 찍어보면 지금 그 값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추적을 해가면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요 값이 뭐였다, 요 값은 뭐였다, 이렇게 클릭하면 또 이렇게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 값이 결정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 플로우, 여기 데이터 플로우 창입니다. 여기서 이런 걸 관찰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지금 그 이제 클릭해 보면 요 부분이다. 요 동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Q하고 JK 사이에 어떤 익스클루시브와 동작 같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요 부분이고요. 연산하는 부분이. 요 연산을 통해서 뭐가 결정이 됐다. 디플립플랍의 입력이 결정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이. 그러면은 코드상에서 요 계산하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가 만약에 입출력이 그 내 예상하고 달랐다라고 하면 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지금 내 예상과 달랐다라고 하면 요 회로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코드로 들어가서 봅니다. 이렇게 보고 이게 식이 틀렸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결과가 이상하면 수정을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제가 그냥 테스트 벤치를 고칠게요. 뭐 코드를 고쳐볼까요? 그냥 여기서 이게 뭐 OR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AND로 해놨다. 그러면 이제 고쳤어요. 그러면 다시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될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컴파일을 다시 합니다. 그 컴파일은 그냥 동일하게 여기서 하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컴파일 all에서 컴파일을 하고요. 혹은 요 밑에서 또 vlog 모든 베릴로그를 다 컴파일 하겠다라고 하고 컴파일을 했으면은 새로 컴파일된 정보를 다시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시뮬레이션을 그 정보를 가지고 새로 컴파일된 새로 설계한 그 파일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명령이 우리가 restart -f입니다. 엔터. 그러면 새로 업데이트를 하고 run 뭐 400 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시 그 정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값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왜 값이 이렇게 나오지? 찾아가 보는 거죠. 이게 왜 0이 나오지?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가서 코드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잘못돼 있구나.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OR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고치고요. 다시 제 vlog v 하고 restart -f 해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run 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이제 이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띄워놓고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요거 안 맞추는 거, 요거 입출력 안 맞춘 거, 요걸 안 맞추면 요거를 예를 들어서 테스트 벤치에서 내가 요거를 거꾸로 썼다. 이제 CLKT라고 썼다라고 합시다. 이건 에러 안 날 것 같은데 어차피 1비트라서 에러가 안 나겠네. 이제 비트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1비트고 예를 들어서 여기 2비트다 그러면 여기 1비트 2비트를 만약에 뒤집어 썼다 그러면 컴파일하면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시뮬레이션 하려고 보면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벤치와 그 회로 간에 원래 이 모듈과 테스트 벤치 간에 그런 인터페이스를 검증을 안 합니다. 컴파일은 각각에 대한 컴파일을 하는 거지 두 개의 인터페이스까지 검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컴파일 할 때는 잘 되는데 그 시뮬레이션 하려고 로딩을 하면 파일들을 이제 그때 인터페이스 검사를 하면서 에러가 딱 생기면서 멈춥니다. 이제 그게 학생들이 보통 제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에러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플립플랍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우리가 밀리머신하고 무어머신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도 같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요거는 멈춰야 되겠죠. 새로 이제 시뮬레이션 할 거니까 quit 해서 시뮬레이션을 이제 중단을 하고요. 다시 이제 설계를 합니다. 설계는 뭐 우리 조금 귀찮으니까 그냥 요 파일 그대로 이용을 해서 회로를 설계를 하도록 하죠. 굳이 꼭 모듈이 다르다고 뭐 용도가 다르다고 다른 파일에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같은 파일에 다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테스트 벤치하고 설계하고 요거 다 한 파일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두 개가. 근데 가능하면 테스트 벤치는 좀 구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벤치는 실제로 반도체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보통 같이 넣지는 않아요. 잘.
근데 저는 이제 테스트할 때는 보통 같이 다 넣습니다. 그냥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짜고 밑에다 테스트 벤치 바로 짜는 게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험 테스트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해요. 하나에다 한 파일에서 관리하면 편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밀리 머신, 무어 머신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것도 미리 짜서 넣어놨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V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요게 있는데요. 일단은 모듈만 여기 밀림 머신하고 무어 머신만 두 개 한 번에 그냥 다 가져오겠습니다. 이번엔 다 복사를 해서요. 요 파일에다가 다시 넣지 말고 새로 그냥 만들어 볼까요? 또 한번 add에서 new 파일에서 이제 fsm이라고 이름을 하고 베릴로그 시스템 베릴로그 사실 상관없는데 베릴로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fsn.v를 짰고요. 여기다가 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열심히 짰다고 가정을 하고 자, 밀리 제로 디텍터, 무어 제로 디텍터 요 코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 확인하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 안에 지금 요 테스트 안에 이렇게 fsn.v를 클릭을 해보면 저장을 안 했으니까 아직 없겠죠. 저장을 하면 이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쭉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코드는 지금 두 개 다 동시에 테스트 벤치를 지금 한 번에 입력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밀림 머신이나 무어 머신이나 상관없이 입력은 동일하게 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었고요. 이거는 그게 됩니다. go to definition으로 가면 그 위치로 찾아갑니다. 이거 좋습니다. 참고하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출력은 두 개 구별했지만 입력은 다 똑같이 넣었습니다. 입력하고 클락, 리셋, 인풋하고 클락, 리셋은 다 동일하게 넣었고 출력만 따로 뺐고요. 요 시뮬레이션 요거는 그 동일한 책에서 나온 것과 동일하게 그대로 따라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크하고 조인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테스트 벤치 짤 때 이니셜 문 안에서 여기 있는 시간은 87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요게 적용이 되고 97이라는 시간 89라는 시간이 흐르면 요게 적용이 되고 했는데 폴크하고 조인을 쓰면 요거는 이제 절대 시간이 돼요. 요때 절대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87시간, 89시간 요렇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하고 요거는 사이에 샵 2라는 단위 시간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리셋이고요. 요 안에 인풋을 그냥 요렇게 넣었는데 요거는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9시간에서 10이라는 시간이 흐른 게 아니고요. 요거는 절대적으로 10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얘가 제일 먼저 동작할 거고 얘가 먼저 하겠죠. 처음에 얘. 그 다음에 얘가 동작하고 3, 4, 5, 7, 8 되고 요거 좀 이상한데 하여튼 뭐 그냥 85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쨌건 이렇게 돼 있고 오타 같습니다. 이거 85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냥 둘게요. 상관없어요. 그리면 그 다음에 87, 89, 90, 100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폴크 조인을 쓰면 절대 시간이다. 명심하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우리가 컴파일을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죠. vlog 모든 베릴로그를 다 컴파일하라. vlog 모든 다 하라. 다 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compile all. 자기가 나는 좀 섬세하다. 한 파일 한 파일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compile selected, compile selected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다 했으니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start simulation.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는데 지금
이게 테스트 벤치에서 테스트 벤치의 이름이 뭐냐면 이렇게 T0 디텍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걔를 선택을 합니다. T0 디텍터. 이 워크 안에는 지금 내가 설계한 모든 모듈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가 다 있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설계한 거고 얘가 이제 테스트 벤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케이 하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이 쫙 뜨고, 요거 이제 그 회로들 불러올 때 안 헷갈리도록 그 인터페이스가 좀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바라고요. 자, 요거 뭐 그 회로는 좀 나름 복잡한 거 했었는데 사실은 입출력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죠?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입출력이 요게 단데. 그래서 리셋도 역시 제일 위에 클락, 그 다음에 인풋하고 밀리 무어 머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스타트 해야죠. run 100 run 100 피니시. 여기 얘 하면은 꺼지니까 다시 켜야 됩니다. 아니요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좀 귀찮아 가지고 우리가 저게 귀찮아서 코드 상에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보면 피니시가 있어요. 여기 피니시 200이면 피니시다.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없애볼게요. 여기서 해볼까요? 얘를 없애면 주석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vlog all vlog all 리스타트 -f 하고 run 이제 400을 해도 그냥 돌아갑니다. 이렇게 400까지 되어 있어요. 400까지. 사실은 요까지밖에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건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만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죠. 빼가지고 닫는 걸 눌러버렸네요. 다시 뷰 웨이브 사라졌으니까 다시 디태치를 해서 이제 그 다중 모니터가 있는 이렇게 학생들은 이 시뮬레이션 창을 빼서 두 번째 모니터에다가 놔두면은 작업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작을 보면 이게 지금 뭐 좀 지저분한데 동작이 사실은 리셋이 막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초기화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여기 이제 그 회로에서 스테이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예? 이거를 더 불편하게 됐네. 다시 집어넣을게요. 왜냐면 스테이트들을 좀 보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요 M0가 밀리머신인데 여기에 이제 스테이트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스테이트를 뺐고요. 밀리 출력에 대한 스테이트 그리고 무어에 대한 스테이트도 가져오겠습니다. 요거 들어가서 보면 무어 스테이트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밀리하고 무어 스테이트 있어요. 이거 시뮬레이션 지금 요건 다시 해야 됩니다. 자, 해서 보면 이제 실제로 스테이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요거를 그냥 레딕스를 데시말 언사인드 해서 이제 숫자로 보도록 하죠. 숫자로. 똑같지 뭐 사실은.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요거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 0일 때는 요게 이제 밀리머신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상태를 이동하다가 1일 때는 상태를 이동하다가 0을 만나면 여기서 0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제로 스테이트로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거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1이 됐으니까 다시 스테이트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0인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진짜 문제인데 밀리머신에서 이렇게 그 글리치 같은 이런 원하지 않는 입력이 잠깐 노이즈가 꼈을 때도 출력이 여기 보면 출력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에 반해서 무어머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이제 클락보다 작은 신호들은 무시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 바람직한 디지털의 동작입니다. 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이것도 다 이야기했었으니까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그 내부 신호들을 하나씩 빼서 출력하고 관계를 지어보면서 이제 분석하고 하면서 이제 설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 밀리머신하고 무어머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꼭 해보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